느낀 게 그냥 약간 조그만한 이런 캐릭터 도매업을 하잖아요. 아 진짜 100원, 200원 차이가 크긴 하더라고요. 이게 모이고 그치, 모이면 그 500원이 커요. 그치, 그건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했던 아규 2025 저희가 2025를 돌아봤다면 이제 새로 다가오는 올해죠. 이제 2026년에 대해서 다짐이 아니라 저희 둘 다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짐이란 말은 뭔가 지켜야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이게 약간 재변명을 하자면 작년에 다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시도는 했지만 지킨 게 크게 없다고 느껴져서 네, 방향으로 음, 하면 지금도 친구들이 저를 보면 많이 바쁘게 산다 하는데 음, 2026년의 방향은 더 바쁘게 살기예요. 아, 지금보다 더 왜냐하면 제가 벌린 일이 많잖아요. 네, 벌린 일이 많은 만큼 열심히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합리화 혹은 자기 변명을 하자면 시작이 반이다를 제 요령에 맞게 썼어요. 어쨌든 나는 시작했다. 어쨌든 나는 수능 접수했고 유튜브 채널 만들었고 키캡 주문 넣었다. 그러니까 나는 반이나 했다 했는데 막상 이게 끝이 다가오거나 작년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정산은 한다거나 이제 정리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너 수능 접수만 했잖아. 너 키캡 만들기만 했잖아. 저도 너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쁘게 이제 내가 했던 거에 일해서 좀 책임을 지면서 그래서 약간 신덕님을 섭외를 하는 것도 좀 열성적으로 한 거죠. 이왕이면 만약에 또 안 오셨으면 아 근데 혼자서 녹음하면 재미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 녹음을 차이피 미루다가 채널 자체가 다시 다운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신덕님 열심히 섭외를 해서 이렇게 두 번 녹음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구독자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조회수도 좀 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덕님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서 어쨌든 폭염까지는 폭염까지. 폭염까지는, 하지만 신덕님이 아까 말했던 원하시는 업무가 하게 되면 헐헐 날아가시라고 놓아드리긴 할 거지만 네. 장, 저의 방향은 네, 그래서 이제 좀 바쁘게 살기 하나는 네. 신덕님은 바쁘게 살기에 대해서 바쁘게 살기 싫어요. 아, 저는 바쁘게. 근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냥 항상 이래요. 아, 진짜 바쁘게 살기 싫은데. 아, 근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이게 뭘까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 마냥.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연금복권 당첨되셨으면은 여유롭게 사셨을 것 같아요. 일 안 그건, 해도 되지. 그건 그렇죠. 맞아. 전 항상 기생충에 그 대사 있잖아요. 그 집에서 내가 이 집이 내 거였어 봐. 내가 도착해.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 대사. 난 정말 이 대사가 진짜 최고의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래요. 하긴 내가 막 다달이 맨날 몇백씩 꽂혀봐. 이게 안 하지.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러니까 일이라기보다는 뭘 막 하는데 이게 바쁘고 싶어서 바쁘고 이걸 하고 싶어서 막 한다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게 크긴 해요.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너는 못 할 것 같아? 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바쁘게 살아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소수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하면 그게 내가 뭐 키워지는 강아지 혹은 음, 그 쳇바퀴 돌리는 햄스터와 다를 게 뭐냐라는 음, 분들이 계실 때 저는 그런 삶도 나쁘지 저, 어쩌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돌 같은 삶을 한번 아 everything 오래 돌 같은 삶을 한번,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하다. 심정님도 저와 똑같이 올해도 바쁘게 살아야겠다라고 네. 아니, 웹소설 준비하신 게 되셨으면 어쩔 수 없이 바빠지셨을 거예요. 그쵸. 그것도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아니, 저는 즐겨 읽지는 않는데 네. 이게 연재가 매일 연재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네. 심지어 그거 이제 소설은 또 한 편, 그러니까 뭐 짧은 분들은 3일, 주 3일. 이게 진짜 짧은 분들이지. 근데 이것도 연속 3일이니까. 연속으로 3일, 주 5일, 6일이 보통 평균이고, 한 편에 100원씩이다 보니까, 한 편에 장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짧은 거는 5천자에서 긴 거는 만자 사이, 이게 한 편당이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이것도 교육을 들었어요. 웹소설 작법에 대한. 근데 막 긴 것들은 막 몇천 화씩 가잖아요. 그런데도 한 화 한 화에 그 의미 없는 문장이 없는, 그래서 음, 정말 철저한 상업의 글이구나.
그러니까 글도 쓰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상업적인 글을 쓰는 것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확실히 다르죠, 두 가지는. 네. 상업적인 글과 그냥 글은. 그래서 이건 한화 한화 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 사활을 걸고 하시는구나, 다들 작업을. 네, 그래서 제 바쁘게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두 번째 방향은 제가 비슷한 얘기예요. 기록을 남겨보자 라는 방향을 세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록을 남겨두고 나중에 이 기록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제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키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하게 발주 넣고 받아서 판매를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마다 법적인 절차가 있고 음, 또 그리고 심사라는 게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문서들이 있고 음, 그 문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이 있고 음,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 사진 한 장 올려서 내 상품 10,000원짜리 등록하는데 여러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해봤다 보니까 저는 뭔가 키캡이 아니더라도 뭐 또 이게 식품으로 가면 좀 다르긴 한데 식품이 아니고 그냥 물건. 그래서 물건을 응, 팔 때 응, 그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 다르게 팔 수 있을 거고, 응,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모바일 앱 심사를 받으려고 관광공사에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필요한 문서들이나 심사를 받을 때 단순하게 모바일 앱이다 보니까 구글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응, 애플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각각 구글과 애플에 등록을 할 때 대한 그 기간이 있어요. 어, 얘네가 워낙 글로벌 마켓이잖아요. 네. 올린다고 바로 그냥 유튜브처럼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응, 한 응.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길면 2주까지 걸리거든요. 3일 빠르네, 생각보다 3일에서 5일. 심플앱 같은 경우에 3일이면 되는데 뭐 기타 기능들이 많이 붙고 회원가입이 붙고 하면은 한 2주 넘게 걸리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을 몰랐다면 음, 나중에 앱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아 뭐 앱 개발 월요일까지 돼요 하면 그럼 수요일에 런칭할 수 있겠네 라는 말도 안 되는 만약에 개인 사업을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잡아두고 사과만 쓰겠죠. 죄송합니다. 그건 뭐 애플 탓하는 것도 되게 아마추어잖아요. 아니, 애플이 심사를 그치.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기록을 남겨서 음, 뭐 우리 또 미래 웹소설 작가 앞에서 그럴 수 있지만 웹 출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그럼요. 강창래 도전기에서 응. 너가 앱을 출시하려면 뭐부터 뭐까지 해야 된다. 너가 유튜브를 올리려면 채널 등록이랑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의 기록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에는 뭐 많이 벌려놨지만 결과물이 없다 치더라도 올해는 약간 성숙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 정도의 기록들이 되지 않을까 음, 싶기는 해요. 뭐 아까 계속 언급하고 있는 뭐 물건을 판다던가 모바일 앱 심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쌓였다 보니까 기록. 전 진짜 이거 보고, 네. 진짜 저는 기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미 하고 네, 있어가지고 창래님이 기록을 시작하시다니. 한편으로 정말 너무 뿌듯했고, 저는 종이에 일기를 쓴 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한번 태블릿을 사가지고, 태블릿에 써야지 더 이상 내 책장에 꽂지 않아도 돼 이랬다가, 삼성 이 녀석들이 네. 제 1년 반의 기록을 앗아간 후로 아, 다시 종이로 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되게 오래 썼고 사진도 엄청 찍고요. 근데 진짜 다 기록 때문에 찍는 일기도 심지어 제 감정을 적는 란과 일과를 적는 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감정 적는 란 같은 거는 되게 꾹꾹 눌러 담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배설하지 않고 어, 그렇다고 너무 절제하지도 않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잘 다듬어서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약간 시인 놀이 한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록 얘기를 하니까 일기를 진짜 쓴 지 한 10년 정도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할 때 저는 항상 그 엑셀에 어, 제가 엑셀을 진짜 많이 쓴다는 거를 대학교 들어가서 알았거든요. 저는 항상 뭘 할 때 이 격자 칸에 네. 그 1, 2, 3, 4, 5, 6, 7, 8 순서가 없으면 불안해요. 제가 진짜 파워 J여서 항상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제 모든 일과나 뭐 해야 되는 일이라던가 그런 사소한 것들도 다 그렇게 표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를 이제 회사 들어가서도 뭐 일을 받아서 하고 이럴 때도 항상 제 양식대로 항상 정리해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도움이 돼요. 많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아, 맞다. 나 그때 그 과정 써놨었는데? 이러고선 찾으면 진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서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적거나 회의록을 남겨두면 뭐 안 좋은 일이긴 한데 결국 나중에 이제 시시비를 가릴 때 아, 좀 편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계속 하고 첨부를 하고 그 참석한 사람들 참조 메일을 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란 음, 말이에요. 음, 그럼 나중에 프로세스를 돌아볼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음, 회의록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게 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가 2차 회의 때 뭐 A안 할 때 그 잘못했었어야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읽어보고 팀장님들은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회의록에서 내용이 조금 이상하거나 모호하면 바로 또 다시 답, 회신 음, 보내시긴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좀 적어지더라. 음. 그것도 아니, 꿀팁이다. 근데 막 일기를 남기셨다고 하니까 그 네, 감정 꾹꾹 담은 거 네. 돌아보면은 몽글몽글하지 않나요? 너무 몽글몽글하죠. 그 특히 제일 몽글몽글할 때가 그게 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저는 제가 항상 제 우선순위에 친구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어, 저는 항상 우선순위에 친구가 되게 상위권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뭐 10년, 20년 된 친구들이랑 보냈던 어떤 순간들, 그 순간에 되게 일상적인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 라던가 그런 것들, 그 순간의 감정들이 딱 느꼈을 때, 이 감정 너무 좋다. 무조건 기록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보면은 그때 그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친구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일 만나는 게 진짜 좋다, 고맙다. 언젠가는 못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니 진짜 다행이고 고맙다. 이런 것들. 생각날 때마다 항상 표현하고 이런 그런 것들 기록하는 거. 그런 게 가장 몽글몽글했던 것 같아. 네, 저는 이렇게 뭐 바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작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 시작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바쁘게 살자랑,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록을 해보자라는 방향을 잡았는데, 신덕님의 2026년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